네, 오늘 조금 전에 중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4% 상승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에 물가가 0.8% 상승을 해서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블룸버그 예상치 1%보다 웃도는 수준 1.4% 발표 나왔습니다. 다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4.8%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 물가는 혈압이다라고 어떤 전문가가 예전에 표현했던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도 너무 높아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겠지만 너무 낮아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스토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나대투증권으로 연결합니다. 김호균 과장 나와 계시네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이야기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예, 오늘 중국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번 양의 관전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제 반부패, 식품안전 1대1로 그리고 국방 예산 확대, 그리고 환경보호를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환경보호와 1대1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 양의 직전에 방영되었던 스모그 관련 이 다큐에서 중국인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그 이어서 또 환경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이제 양의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염 측정기기주, 공기 정화 시스템주, 신재생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한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대1로 프로젝트 본격적인 시행으로 철도 관련주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주와 이 철도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약간 저울질을 하다가 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은 하겠지만 정책 방향의 실체가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아서 좀 그 실체가 좀 명확한 철도 관련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헬로우 차이나에서 중국 양회 포인트들을 각 전문가 분들께서 짚어주시는데요. 오늘 김호균 과장님은 특히나 환경보다도 1대1로가 좀 더 명확한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대1로 뭔가요? 네. 예,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이 이제 사자성어로 자신의 정책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1대1로는 1대와 1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1대는 신시크로드 경제벨트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1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그러니까 즉 육로와 해로를 합쳐서 이제 전체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죠. 1대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에 카자흐스탄 방문 시에 신실크로드 이 경제지대를 언급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이 중국 시안부터 우르무치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스탄불 듀스부르크 연결하는 상당히 긴 육로를 뜻하고요. 이런 육로가 개발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서부 대개발이 이루어지고 또한 유라시아 기반 거대 경제시장이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계획의 목적이고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 1대1로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미래대 전략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이전에 중국이 실크로드 정책을 펴면서 그때 워낙 융성했던 문화와 경제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더더욱 많은 그 문화를 전파하고 또 더 융성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의도로 또 지금도 이 1대1로라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1대1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중국 중철, 상해 상장된 중국 중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전체 철도 인프라 시장의 MS의 약 35%를 차지하면서 1위 기업인데요. 이 글로벌 3대 철도 건설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상장된 국유 기업이죠. 이전에 헬로 차이나에서 소개됐던 이제 중국 철도 건설, 흔히 중국 철건이라 불리는 기업과 함께 철도 인프라 양대 독점 기업이고요. 이렇게 이제 내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입지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그 고속철 사업 그 세일즈 외교에도 상당히 진전이 있는데요. 2009년도 베네수엘라 8억 달러의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요. 2010년 인도네시아의 48억 규모의 석탄 운송권 철도 사업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는 지금 해외 사업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도 산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이제 고속철 사업이 대부분 흑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도시 간의 제2, 제3의 고속철을 이제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고속철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연인원 9억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상당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 이용객 중 고속철 이용객 비중이 2007년에 5%에서 현재는 약 38.5%, 40%가 넘는 비중으로 성장을 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고속철이 대중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해만 8천 위안을 투자해서 약 8,427km의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보았을 때 중국 정부의 이제 철도 연장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약 한 2만 km 정도 되는 사업 계획이 있는데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앞으로 진행될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만 약 18,000km가 예상이 되는데요. 1km당 투자액이 약 2억 원 위안이라고 보았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약 3조 4천억 위안, 연간 6,800원 위안이라는 큰 자금 규모가 투자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자면 중국의 철도 산업은 이제 고속철이라는 이제 첨단 산업을 통해서 고속 성장 중인데 이 국내에서 성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일즈 외교를 벌이는 등 해외 사업 비중이 20%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최근에 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대형 철도 건설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철도 인프라의 MS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중철,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세일즈 외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그 1대1로를 통해서 그 철도가 뚫리게 되면서 또 그 해외 지역에 그 지역에서 또 철도 어떤 사업을 수주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거 1대1로 사업은 현재 진행을 이제 계획해야 될 부분인 거고, 현재는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남미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전체적인 세계 그 고속철이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북을 그 나라에 가가지고 고속철을 수주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요, 1대1로로 계획되어 있는 철도 중에서 몇 %가 완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파악 가능하십니까? 이게 그 이전에 이제 중국 철건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지만 1대1로 사업은 이제 전체적인 미래 구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연평도 통해서 이제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제 그 전 나라와 나라 사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은 시작 단계다. 하지만 뭐 이미 첫 삽도 텄고, 그리고 이 철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벌써 그 고속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9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우리 정부의 정책도 같이 지금 한중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1대1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철도를 통해서도 유럽까지, 중국까지 다 또 나아갈 수 있겠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자, 중국 철도 건설, 오늘 어떤 기업과 비교해 볼까요? 예, 원래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레일 말고는 마땅한 비교 기업이 없는데요. 코레일이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중철과 가장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 회사인 중국 철도건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중국 철도건설이 헬로차에 소개됐기 때문에 같이 비교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표를 보시게 되면 중국 중철과 중국 철도건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은 중국 중철이 좀 더 높습니다. 약
2,398억 위안이고요. 직원 수가 27만 명인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중국 철도건설이 18만 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중국 중철에 비해서는 10만 명이 뒤지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근데 이제 이 매력도를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중국 철도건설이 좀 더 5,867억 위안으로 조금 높은데요. 영업이익은 비슷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중국 철도건설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철도건설 자체가 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중철은 부채 비율 좀 높습니다. 200% 좀 이상이고 249%인데 중국 철도건설은 200에 조금 안 되는 194%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중국 철도건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오늘 이 중국 철도건설보다 중국 중철을 가져온 것은 이 재무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에 의해서 지금 가져온 건데요. 네네.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표를 보니까 반전이 나왔어요. 중국 철건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네. 얘기를 또 김 과장님께서도 네, 맞습니다. 직접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차트상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중국 중철이 좀 더 낫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예, 이게 장기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같은 이제 재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중국 중철을 가져온 것은 단기적 관점 포인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철도건설을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갭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가격 흐름도 위아래 진폭이 좀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와 반면에 이 중국 중철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상승 구간에서도 이제 봉을 채우면서 올라왔고 최근 상승 후에 이 진폭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최근 가격 흐름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 중에서 이제 그 가격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중국 중철이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기술적 분석상 일목균형표상에도 구름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구름대 상단 지지받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부분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리스크, 이제 높은 부채 비율과 가격 부담인데요. 이 철도 건설 사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개발비 부담이 높고 이에 따라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중철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이고요. 그리고 당국의 철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죠. 1대1로 사업의 천명은 당연히 중국 중철의 이런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 기금도 지금 철도 기금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금 조달 쪽에는 문제가 없을 거 보여지고요. 또 하나 워낙 고속철이 흑자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 부채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 차트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이제 최근 철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면서요. 중국의 고속철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프라 사업보다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차트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 부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리스크인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중국 중철을 가져온 것은 그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 기대감, 양해 이후에 1대1로의 사업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정책 기대면 단기적 접근으로 먼저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중철 이 가격을 보았을 때 현재 가격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목표가는 한 10위안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위안 정도로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큰 조정 시에는 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해서 향후 한 10년을 바라보는 종목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의 1대1로 정책, 중국 중철, 중국의 철도 인프라 기업 가운데 점유율 1위 기업 알아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하는 대응법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지만 앞으로 10년을 보고 봤을 때도 충분히 세일즈 외교를 통한 해외 수주의 확대 등등 여러 가지 1대1로 정책의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중국 중철뿐만 아니라 앞서서 중국 철도 건설, 이 둘이 중국의 철도 시장이
양대 산맥인데요. 두 기업을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에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리 진단 주시면 저희가 세 분 전문가가 준비해서 이 한 종목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마켓 이막 2장에서 저는 뵙겠습니다.